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 사무국장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바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되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개인정보, 특히 질병 관련 정보를 마음대로 검찰과 경찰에 넘겨주고 국민이 낸 보험료로 의료 영리와 홍보에 돈을 썼다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희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해서 건보공단을 둘러싼 문제들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우선 김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그런 내용입니다. 검경과 복지부가 영장 없이 지난 한 4년 6개월간 무려 435만 건의 의료 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궁금한 게요. 의료 정보 제공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검경에 전달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우리 국민 전부를 다 지금 가입자로 포함하고 있거든요. 법으로 그러다 그렇게 돼 보니까 있으니까요. 사실은 온 국민의 그 신상 정보를 가지고 있죠. 재산이나 소득, 가족 관계 이런 신상 정보뿐만 아니라 그 질병 정보, 특히 의료를 이용해서 진단되었던 정확한 어떤 질병명에 대한 정보까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바깥으로 유출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서는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프라이버시가 그대로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만약에 나쁜 의도로 악용된다면 이것은 인권에 대한 아주 심각한 침해가 될 우려가 큽니다. 예. 지난 한 4년 6개월간 435만 건이라고 나왔는데 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사회가 이 인권에 대한 개념이 참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에서 수사상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압력을 가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순순히 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관행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정부에 들어와가지고는 더 지금 그게 심해진 그런 지금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예. 이제 와서 이게 또 문제가 돼가지고 다행이라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만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도 왜 좀 떼늦은 감이 있어 보이고요. 네. 검찰은 이런 얘기합니다. 보험 범죄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 목적 때문에 그런 정보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데 검찰의 말대로 수사 목적이라면 흔히 국민들 생각에는 영장을 받고 하는 거냐 이런 얘기 할 법한데요. 문제는 지금 영장 없이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왜 카카오톡 때문에 통신 감청 문제가 지금 우리 사회의 큰 이슈 아니겠습니까? 예. 이게 사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인 자유권에 대한 도전인데요. 이게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어쨌든 그건 영장을 받고 하는 거죠. 이거하고 좀 비교해서 제가 몇 가지 좀 이번 사안이 굉장히 위험하고도 중대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는 이제 이유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정보를 하루에 말이죠. 하루 평균 검찰에 약 500여 건, 경찰에 약 2,000건 이렇게 제공했는데요. 이게 통신 감청,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이 통신 감청의 거의 400배에 달하는 아주 대규모라고 하는 거죠. 이 정도의 건강 정보가 바깥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계좌 추적이라든지 통신 감청을 하려면 반드시 영장이 필요한데, 예.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의 의료 정보는 영장 없이도 이렇게 지금 자료를 요구하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순히 다 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난 다음에 이 당사자의 개인 정보, 이 건강 정보를 본인에게 전혀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우리의 건강 정보가 어디로 나갔는데 이거 나갔다는 사실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사후 통보가 없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질병과 의료 정보가 개인의 가장 취약한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국가가 이걸 제대로 보호를 지금 못 해준다라는 거잖아요. 예. 이런 질병들 중에는
그 뭐 암 같은 이런 중대 질병이나 뭐 만성 질환 또 아주 정신질환 같은 경우 정말 예민한 문제인데요. 뭐 이런 것들이 흘러나가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이게 지금 굉장히 저는 심각한 우리 인권의 침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법 개정이라든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뭐 논의가 네.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이거 논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소한 영장 없이는 이런 개인정보 자료를 바깥으로 유출하는 것은 저는 금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른 사안이긴 합니다만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간보험사가 최근까지도 이 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좀 접근하기를 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정보를 이제 보험사도 공유하자 이런 거를 좀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으로도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참 이게 심각한 일이죠. 이게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들, 특히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대규모 보험회사들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만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아주 집단적으로 청와대에 회장님들이 가가지고 대통령 면담하면서 이 국민건강보험이 가지고 있는 의료 정보를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국민복지에 기여하겠다 이런 취지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거는 지금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통해서 보험 자본이 돈을 벌겠다라는 거고 거기에 국민의 소중한 프라이버시 의료 정보를 이용하겠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은 기본권을 침해당하면서 또 민간의료보험이 거대하게 활성화되는 의료 민영화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 국민의 의료 이용이 양극화되면서 결국은 국민건강보험이 취약해져서 우리 자식 세대에게까지도 엄청난 업보를 안겨다 주는 일인데 예. 지금 이제 이런 일을 하자고 지금 끊임없이 우리 사회에 지금 상층 엘리트들이 특히 이 금융자본이라든지 여기에 봉사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 또 기획재정부의 관료들이라든지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청와대 이런 곳에서 이렇게 의료를 우리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처로 삼고자 하는 이런 의료 민영화를 끊임없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 사실 저는 사실 이게 어이없는 정도를 넘어서서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고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이런 거를 이대로 계속 지켜봐야 되나 하는 그런 굉장히 자괴감 같은 거, 절망감 이런 것도 저는 때때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업계 요구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좀 명확하게 정해진 상태는 아닌 거죠? 정부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못 준다 그러고 예. 있죠. 못 준다 그러고 있으면서 사실상 지금 금경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이제 금융감독원 같은 데서 자료를 내달라고 그러면 음으로 양으로 지금 이렇게 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빠져나가고 있는지 우리는 전혀 알 길이 없는 게 이게 더 문제죠, 사실은요. 예. 실태 파악을 이것도 국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공론화를 해왔습니다. 국민의 의료 정보를 그리고 질병 정보를 절대로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넘겨줘서는 안 되고 절대로 이게 외부에 나가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끊임없이 이게 지금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로 빠져나갔는지. 예. 지금 아까 나온 대로 하루에 경찰로 나가는 정보만 하루에 지금 2,000건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검경에 나가고 또 정부 유관기관에 자료가 빠져나가고 하다 보면 이게 어디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지난해 7월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금융감독원이 맺은 건전한 보험질서 확립을 위한 업무 협약, 적지 않은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협약은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참 제가 볼 때는 참 어이없는 일인데요. 이게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게 민간 보험회사들을 감독하고 규율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있는 전 국민의 질병 자료를 이제 수시로 들여다보겠다. 수시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권한을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실제로 수시로 보고 있는데 그 명분이 뭔가 하면 보험 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 사기 이 범죄를 예방하고 혹은 또 수사하는데
조사하는데 근거 자료를 삼겠다 이런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험 범죄를 수사를 하는 거면 그거는 민간 의료 보험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 의료 보험 회사와 그리고 보험 범죄자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쪽 트랙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왜 이걸 애꿎게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상시적으로 이렇게 그것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요구하고 받아가는지 그리고 이 자료가 그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금융감독원이라든지 이런 부처들이 민간 의료 보험회사들과 긴밀하게 사실상 연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자료들이 우리 국민의 그 의료 정보들이 이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민간 보험회사 쪽으로 흘러가지 말라는 법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그걸 지금 어떻게 또 감시할 수 있는 우리 사회에 지금 어떤 장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믿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지금 정부를 못 믿잖아요. 예. 이런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제기된 문제가 건강보험공단이 의료 영리화를 선전하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하는데 약 5,700만 원 썼다. 이런 주장이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으로부터 제기가 됐습니다. 네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보공단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건강보험공단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이런 일은 사실은 민간 의료보험의 활성화 이게 의료 민영화, 의료 영리화의 아주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그래서 민간 의료보험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국민건강보험의 전립 기반을 흔드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국민건강보험이 스스로의 전립 기반을 흔들고 스스로를 부정하고 의료 공공성을 부정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를 홍보하는데 우리 국민이 낸 소중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금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이거는 일종의 범죄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 건강을 보장해달라고 낸 돈을 가지고 정반대 일을 하는데 지금 이게 돈을 썼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고, 제가 건강보험공단의 연구원장으로 제가 3년을 꼬박 재질 있게 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절대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법을 위반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이 이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시해서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된 사안입니다. 건강보험공단하고요. 후임 이사장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뭐 어떤 인물을 두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누구고 왜 이렇게 비판을 받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이분이 지금 그 병원 협회장을 지낸 그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병원 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의료 공급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료 공급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장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코미디 같은 일입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 국민건강보험의 존재 이유는 말이죠. 의료 시장에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요자 사이에 그 의료 서비스를 사고 팔도록 허락했을 때 나타나는 그 엄청난 시장 실패와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료 공급자와 의료 수요자 사이에 힘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그러려고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입장에서 이게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야 될 일종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공급자를 적절하게 규율하고 규제하는 건데 아니 그 일을 지금 의료 공급자 대표가 와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국민적으로 이거는 정말 이게 아주 희극입니다. 희극. 저는 이런 일이 왜 자꾸 이 정부에서 벌어지는지 참 또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특별히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인연 때문에 뭐 수첩 인사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라든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제도에 대해서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보도 저는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비만세 도입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건강관리나 체형관리 못해서 살찐 사람들 세금 내야 되는 네네. 겁니까? 그렇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실 그동안에 아주 오랫동안에 특히 이게 아마 이 일을 본격적으로 했던 게 제가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이 일을 본격적으로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을 돌봐주기 위해서 예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치료보다는. 예. 그래서 예방을 잘하기 위해서 국민의 건강 정진이라고 하는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꾸준히 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하나가 바로 비만 관리인데요. 이 비만 관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같은 만성 질환의 중요한 원인입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이게 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비만을 관리를 잘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죠. 예. 그래서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런 일을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는 뭐 칭찬해주고 싶고 또 격려해주고 싶은데 지금 이 잘하는 일을 두고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게 좀 우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현 정부의 그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신뢰를 잃어버리니까 건강한 입장에서 잘 해보려고 하는 비만 관리 사업도 이제 국민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아, 저것도 예. 해가지고 비만세 또 걷으려고 담배세 걷듯이 또 저렇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우리가 의혹의 시선을 갖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저는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은 현 정부가 지금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 이게 더 큰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이상희 제주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